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저는 EBS에서 국어 가르치는 김미성입니다. 저는 EBS에서 여러분과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윤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 우리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벌써 올 한 해도 다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친구들, 너는 예비 수험생이다. 아니면 지금 수험생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아온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막상 이렇게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긴장감이 있느냐?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2학년 담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학년 어때요? 담임이라서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압박이나 뭐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담은 있으나 네, 마지막 전야제 같은 느낌? 네. 이제 놀 기회는 네, 없다. 그렇죠. 네, 3학년 대회 이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놀아볼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가 뭐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수능이 내년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1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겨울방학 때 마지막이다 하면서 막 놀고 그쵸. 3월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1개월이거든요. 11개월 중에서 3개월이야.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100일. 그치.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그 진짜 100일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수능 직전 100일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학생들 지금 다른 애들이 놀 때 내버려둬. 내버려둬. 근데 거기 같이 놀지는 마.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로 되게 아쉬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3월이 돼서 새 학기가 되면요. 공부 조금 소홀히 했던 친구들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다 하지. 네,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제자리 유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독하게 한번 가볼까요? 처음부터. 안티를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겨울에 편하게 놀고 싶어요? 아니면 나 또 한번 보러 올래요? 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이 이제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겨울방학을 좀 단단하게 무장시키고자 저희가 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의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차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짜잔. 저희가 준비를 했죠.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뜯으면 재미없으니까 마지막부터 뜯어보실래요? 4번부터? 네. 자, 어떤 내용일까 보겠습니다. 짜자잔. 급하다 급해. 양치기 바로 시작. 노! 그렇죠. 네. 급하다고 막 선생님 진짜요? 이 말 듣고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나 봐요. 그러면서 막 문제집 이만큼 사가지고 양치기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그렇죠. 있죠. 근데요. 제가 이랬어요. 나도 이랬어. 그랬어요? 저도 이랬어. 선생님 그거 되게 못했죠? 나는 전 과목 중에서 수능날 국어 성적이 제일 안 나왔어요. 저랑 똑같네요. 저는 네. 이제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방과후란 말이 없고 보충 수업이었잖아요. 전 솔직히 학교에서 보충 수업도 안 들었었고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걸 내가 교사가 된 다음에 알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으면 지금 되게 혼내요. 그러니까요. 급하다고 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몇 번째를 볼까요? 1번? 1번? 네, 좋아요. 자, 예비를 떼라. 이미 너희는 최전방에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새로운 수험생들이 등장하면은 네. 대형 입시 설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가갖고 네. 자, 여기에 예비 고3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막 손을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예비 고3이 어딨니? 어머. 고3이지. 어머, 이렇게 독하다. 얘기하죠. 네. 예비를 떼야 돼. 너희 위에 수능을 볼 사람들이 있냐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2라는 마인드는 당연히 버려야 하고 예비 고3인 것도 버려야 하고 그냥 고3이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겨울방학 때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EBSI 사이트에 들어오면 D-300 몇츠 벌써 예비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 수능 다음 날부터 D- 바뀌어. 와, 그러니까요. 예비자를 떼고 우리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볼까요? 네. 짜자자자잔. 국어. 기본기로 하는 거 아니야? No. 그렇죠. 내가 19년 동안 한국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영어랑 수학이랑 탐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국어는 밑도 끝도 없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뒤로 밀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요게 이렇게 좀 약간 반대예요. 급하니까 무작정 시작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뭐 뒤로 끝까지 밀어놓고 조금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맞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학생도 있고 이런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어는 정말 극단적인 두 경우가 모두 있는데 아닙니다.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처럼 기초,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랑 같이 함께하면 어떻게 기초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려주지롱.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네. 2번. 아, 맞아요. 1, 2학년 때 1등급? 그건 학평이고. 이 학생들이 제일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성적이 3, 4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은 되게 긴장을 해요. 특히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런 애들 있죠. 상위권 애들 있잖아요. 네. 중상위권 애들. 이런 애들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항상 1, 2등급이야. 그런 친구들 이런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위험해.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바로 3번처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3학년 올라와서 첫 학평,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서 딱 4등급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이러지. 뭐지? 나 원래 1, 2등급인데 왜 4등급이지? 선생님 어떡해요? 이거 실수야 막 이러고 막. 정말 진짜 많아요, 이런 학생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란 마음을 버려라.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고3을 어떻게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목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단기 목표로 우선 3학년 올라가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 그렇죠. 3월 학평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작은 목표로 삼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겨울방학을 보내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번 2017 수능 국어를 풀어본 사람. 1 눌러주세요. 1. 네, 1. 1. 안 풀어본 사람은 2. 2 눌러봐요. 네. 2 누구야? 이름 적어. 많아. 나 적는다. 2가 더 많아. 세상에. 아직 고1이당 고1은 네. 조금 그렇죠. 네. 이해해 줄 수 있고. 자, 여러분. 내가 볼 수능 시험인데 가장 최근의 수능 문제도 분석하지 않고 1등급을 받겠다는 건 진짜 욕심이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이번 수능이 워낙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볼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가장 최근의 문제를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제가 수능날 감독 나갔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이제 동공 지진이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새 지문을 만날 때마다 막 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막 손에 땀을 계속 닦아내고요, 가슴을 막 쓸어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어려웠어. 독서 지문 너무 어려웠어요. 지문의 길이도 정말 길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뭐 이렇게 구성, 세트 구성, 그리고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이런 거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1등급 공부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변화를 조금 선생님이 더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대현이 네.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 너무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유형처럼 생길 만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네. 그리고 되게 긴장하고 우리 학생들 특징이 그거잖아. 이 시험이 내 인생을 결정해. 부담돼. 이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1교시야. 얼마나 부담돼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 신유형이다라고 생각할 법해요. 진짜. 그렇죠. 근데 꿰뚫어 보면은 사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제 국어에는 정말 이거 완전 신유형이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변화가 되게 컸고 그다음에 6월이랑 9월 때 평가원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되게 다양하게 보여줬거든요. 네, 예고해줬어요. 예고해줬는데 거기서 또 변화를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수능을 볼 학생들은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동공지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탄탄한 기본기를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정말 예전 수능 과학 지문은 어렵지만 짧았잖아요. 그렇죠. 그 지문의 3배예요. 길이가. 2600자 이상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에 대한 그 집중도를 되게 높여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 집중도. 네. 그래서 집중력과 그리고 기본기. 뭔가 네. 변화가 있어도 네. 네가 이렇게 해봤자 너 결국에 그거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본기. 이 2가지를 진짜 네, 맞습니다.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올해. 아무래도 2018 수능도 이런 변화가 좀 유지될 것 같죠.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조금 독서 파트가 어려운지 참 꽤 됐어요. 네. 그래서 독서 지문은 계속 이렇게 고난도 지문들이 출제가 될 것 같고 거기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독서에서 많이 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문법 파트에서도 이번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답률 그래서 2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문법도 여러분 철저하게 개념 정리하는 거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2018 수능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의 영향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연계열 친구들이 국어를 좀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연계열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3등급의 이게 차이가 문과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자연계열도 국어에 의해서 이렇게 등급이 갈리고 그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지금 보니까 기출문제 너무 봐서 외워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출문제는요.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분석은 정말로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몇 년째 EBS에서 3학년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정말 여러 번 봤잖아요. 그때마다 분석을 합니다. 그때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보다 더 국어를 많이 공부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문제를 풀고 답을 고르고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오답 정리하는 것까지도 분석이 아니야. 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따가 기출분석 얘기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네. 어려운 기출문제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딨어. 기출문제도 똑같지. 기출문제는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하게 잘했어요. 정말 모르네요. 이 친구들. 최근 기출 중에서 굉장히 고난도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집중해서 보라는 거지. 그렇죠. 네, 일단 방학 때 뭘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위권이든 사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일단 개념학습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을 막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좀 알게 돼요. 이 개념 이게 좀 잘 들리는 것도 있고 뭔가 선생님들이 정리를 쫙 해주시는데 정리가 안 돼. 나 혼자 처음 듣는 개념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방학 동안에 개념학습을 들으면서 알고 채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3월 되면 연계교재 커리큘럼 따면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 네,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 선생님이 팁 하나 더 붙여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 문제 이제 많이 푸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다 중하위권 애들은 나의 문제는 시간 부족이라고 그러니까요. 다들 그래요. 시간만 나에게 많은 가만. 내가 지금 45문제 중에서 지금 35번까지밖에 못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 시간이 많으면은 난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치 현실 부정이야. 그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에서는요 시간 단축하려는 연습을 벌써 해요. 시간 단축은요 겨울방학 때 하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 때 하는 거라고.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면은 네 점수가 단축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충고를 합니다. 맞아요.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1번부터 35번까지 그냥 시간 안에 풀었는데 그건 다 맞느냐? 틀리거든. 그치. 그러니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간 단축은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속도감을 느끼면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 뭘 궁금해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기 경은이. 네. 개념 학습하다 보면 개념은 그때 정리되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다 까먹는 것 같아요. 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경은이 같은 학생들이 많아, 경은아. 그러니까 개념 공부 따로. 그쵸. 적용 안 됨. 이거예요.
근데 개념을 가르치면 사실 우리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지 누가 어디에서 뭐 개념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경은아 아직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 풀 때 이것을 잊어버리고 적용을 안 하는지 아니면은 개념 공부를 다 한 줄 알았는데 시를 읽을 때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경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을 떠올리고 아 여기에는 이게 적용되는 거야. 이거를 의식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그렇죠. 알았지? 그리고 경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풀 때 해설이나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상위권 애들은 강의의 비중을 줄여야 되고 중하위권 애들이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 네. 자, 그리고 준영이가 기출 분석과 기출 풀이의 차이를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아니, 기출을 분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풀이는요, 풀고, 맞았나 틀렸나 보고 정답 보고 네 이거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 문제에 꼭 나오는 늘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익히고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고 지문을 공부하면서 지문 제재 학습을 하고 있어요. 내신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나왔네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출제의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기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좀 봤는데 하나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조금 약간 반복해서 올라오는 게 어휘 문제. 지문에서 네. 모르는 어휘들 외워야 돼요. 네. 결국에는 외워야 되는데 잘 들어. 지문을 봤는데 모르는 어휘가 있어. 바로 사전 찾아? 그건 하지 마. 그렇죠. 네. 우선은 그 어휘를 모르는데 지문의 그 맥락 있잖아. 문맥에 따라서 이 어휘의 의미가 뭘지를 혼자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외워야지. 어휘는 뭐 외워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런데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얘들아, 국어 공부하면 뭐가 제일 궁금하니? 네, 차트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과 좀 겹치는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네, 예비 수험생 국어가 궁금해요. 자, 뭘 궁금해할까요? 우리 몇 번째부터 뜯어볼까요? 이건 1번부터 뜯어볼까요? 네. 자, 1번. 국어 공부 그저 막막할 뿐이고. 네. 우리 아까 질문해봐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네, 그거였죠.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제가 1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문학도, 독서, 문법도. 근데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물어보는데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나 정말 너무... 나 올해 3학년 가르쳤잖아, 학교에서. 네네네네. 근데 수능 30을 남겨놓고 우리 학교 이과반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독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참 빠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항상 공부하면서도 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네. 불안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영어는 단어, 수학은 공식,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국어는 시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화 나눈 것 중에 답이 있었어요. 네. 나는 솔직히 국어 공부가 정말 너무 막막하고 이제까지 국어 공부 해본 적 없다라는 예비 때고 수험생들은 그냥 수능 개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예, 저도요. 개념부터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채워나가는 공부 그리고 기출 분석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어렵다면 시작점을 수능 개념으로 잡으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2번. 네. 짜자잔. 네. 낯선 지문은 당황스럽고. 그렇죠. 낯선 지문은 당황스럽고, 네, 우리 친구들 멘탈 간수가 잘 안 돼요. 네, 낯설고, 어렵고, 복잡하고, 특히 독서 지문을 보면 당황해서 손이 떨리고요. 네,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솔직히 우리도 수능에 나온 독서 지문, 네. 낯설어요? 아니면 낯익어요? 완전 낯설지. 우리도 이번 낯설어요. 과학 지문 네. 뭡니까 진짜. 우리도 낯설어요. 근데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당황하고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예, 그런 겁니다. 저희는 왜 당황하지 않냐고요? 예, 이 지문을, 이 낯선 제재를 100% 내 것으로 꼭꼭 씹어
소화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낯선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고 네, 그런 방법이 다른 것뿐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 너무 낯선 지문에 당황하지 말고 누구나 다 낯설다. 독서 지문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모르는 문학 작품 나올 때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생전 처음 보는 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작가를 알긴 아는데 이 시는 처음 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모르는 작품이 나오지만 문제는 다 맞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특수인간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전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낯선 지문 보면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3번. 지문을 읽어도 머리는 백지 상태. 그렇죠. 눈만 가동하고 뇌는 가동을 안 해요. 그래서 눈으로만 읽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선생님 국어 지문 읽다가 자꾸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꾸 자고 머리는 백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목표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문 읽기 전에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직 그런 거 지금 모르잖아. 네. 그냥 무조건 이제 읽어 나가니까 네. 이제 멘탈 미분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너무 잘게. 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생각하면서.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럼 네 네 번째. 지문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시간 부족이요. 지문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요. 네, 빠른 거 어떻게 속독법 배울까요? 학원 다닐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독학원 다닌다는 애 있어.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빠르다라는 것은 나중에 일단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처음부터 두 개 다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안 잡혀요. 그렇죠? 마음만 급할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목표 잡고 읽는 연습한 다음에 여름방학 때부터 빠르게 네, 시간 단축한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저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가희가 네. 학교에서 고3 때 국어 방법 질문하면 선생님이 포기하라고 하신대요. 근데 저도 올해 고3 담임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주변에 선생님들이 이제 3월에 애들 이제 상담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모의고사 등급이 5등급이다 네. 라고 얘기하면요.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 안 하면은 5등급이 올라가기 어렵긴 어려워. 근데 정말 정확하게 이거 개념부터 제대로 하면요. 전 진짜 많이 봤어요. 5등급에서 1등급, 2등급 올리고 심지어는 7등급, 8등급 이런 아이들도 2등급까지 올리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말은 못하고 아닌데 국어도 제대로 하면은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개념을 탄탄히 반복해서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탄탄히 여러 번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면 네, 그렇게 정확하게 독해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가희가 말했잖아. 11개월 남았다고. 네. 11개월인데 왜 못해 국어를. 자, 5번. 네. 중요한 기출, 공부법이 따로 있다입니다. 기출은 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다. 네. 그리고 분석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제자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봐라. 네. 라는 거죠. 네. 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잘 질문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결국 제가 준비를 잘했다는 거죠. 그쵸. 네. 훌륭해요, 미성쌤. 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국어 이것이 궁금하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는 구체적인 국어 공부법과 깨알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국어 영역이라고 하면 합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5개의 세부 영역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세부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합법과 작문, 문법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화법과 작문은요. 진짜 대놓고 문제 접근법이야. 그렇죠. 네. 화법과 작문 물론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 네. 진짜 화법과 작문은 기출을 가져다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정말 그 담화 상황이나 쓰기 그 지문을 쭉 다 읽은 다음에 문제 1, 2, 3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시간 낭비하고 있네요. 그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유형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지문을 이렇게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이 팍팍팍 들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접근법을 잡아야 된다. 이거 강조하고 싶고요. 문법은요. 예전에는 문법이 딸랑 두 문제였고 사실 문법의 개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있어.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개념은 완벽하게 알아야 돼. 대답해봐. 너희는 어근이 뭔지 아니? 어미가 뭔지 알아? 대답 못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통사적 합성어는 뭐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야?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정말 선생님 수준으로 완벽하게 챙겨야지.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 다 중요한데 특히 문법 개념은 한번 싹 다 훑어라. 그렇죠. 자, 문학이랑 독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학은 기본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자, 여기서 또 기본 개념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친구들 뭐 서리법, 영탄법 이런 것도 떠올리는데 아니죠. 작품을 읽어내는 눈, 독해력 이걸 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낯선 작품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독서 영역은 지문의 구조가 있어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그런 지문의 구조가 막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게 아니라 이 수능 독서 지문들을 분석을 해본다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의 구조를 파악을 하면 그 지문의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출제되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합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세부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준별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어떤 공부 방법을 택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도전하니까 어제 공부한 거에 이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버려. 겸손하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기본 개념이랑 기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개념, 기출 같이 가면서 수능 특강에서는 지문에 집중하고 수능 완성에서는 문제에 집중하는 건 공이 다 같아요. 자, 그런데 하위권 학생들은 잘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개념, 특히 지문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틀린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방향이 딴 데로 쭉 새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은요. 잘 들으세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교재가 있잖아. 이 연계교재의 도움을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중위권이에요. 연계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오해하지 않고 잘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연계교재에 집중해라 이거 포인트로 알고 있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미성쌤이 강조했던 대로 어려운 지문들을 가지고 공부해라. 쉬운 지문 100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 고난도 지문 10개를 10번씩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상위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불수능 지문 모으세요. 정말 너무 힘들 거야. 최근 것만 모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숨가쁘게 막 달려왔는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예비 수험생이 아닌 수험생에게 우리 윤혜정 선생님 먼저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힘들 겁니다. 힘들 거 알고 달려가는 길이니까 힘들 때가 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힘들 거 알고 시작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다 간 길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그 웃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자면요. 여러분 길게 이제 100세 인생입니다. 그 100년 중에 딱 1년 죽도록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 정말 값진 투자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후회하기 없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약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줄까요? 하나, 둘, 셋. 우리 친구들 파이팅!